자, 그럼 공수2 이제 베이스 시작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베이스 지금 처음 해보는 사람 흔들어 봐. 베이스는 말이야, 거기 다 뚫려 있잖아요. 제목만 써 있고. 여러분 선생님들 책처럼 이런 식으로 다 직접 필기하셔야 된다 보시면 돼요. 직접 필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해 줄 거고, 그런 구성만 되어 있는 책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공식, 모든 정리에 대한 증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증명하면서 방학 때 개념을 깊이 있게 봐야 되거든요. 개념 등하시하는 애들 진짜 바보예요. 특히 S반은 선행을 몇 번 한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 시점에 난 개념 다 알아요. 문제풀이만 할래요. 야, 그럼 문제풀이 지금부터 해서 시험 전까지 문제풀이만 할 거야? 문제풀이 할 시기가 있는 거고요. 유형 문제를 풀 시기가 있는 거고, 심화 문제 풀 시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심도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 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볼 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 시험 기간 되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숙제를 폭탄으로 주면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할 수는 있어도. 근데 지금은 폭탄으로 줘도 그래도 뭔가 밀려오는 중간감은 없잖아. 시험의 데드라인이 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이 문제집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뭐 웅규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그걸 못 하잖아요. 썸머스쿨을. 따로 책을 한 권 더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알겠지? 어차피 예은이는 미적할 거니까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개념을 좀 심도 있게 보시고요. 부교재로 마플 시너지를 선정한 이유도 역시나 많은 문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유형서를, 지금 스탠다드한 난이도의 유형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알겠죠?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첫 번째 단원 평면좌표부터 출발해 볼게요. 평면좌표. 자, 1번 보시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1번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볼게요. 자, 수직선을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면, 만약에 뭐 원점이 여기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얘를 거리를 재면요, 여기 좌표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할게요. 그럼 AB의 거리는, 자, 뭐 원점으로부터 재면은 여기서까지 거리가 B고요, 여기가 A잖아요. 결국에는 B에서 A를 빼면 되는 거죠. 그쵸? 일반성을 잃지 않고 쓰기 위해서 절대값도 좀 씌울게요. 이렇게 크기로 보시면 되는 거죠. 거리이기 때문에. 그쵸? 숫자 두 개 차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원점이 어디에 있든 다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거든. 만약에 원점이 여기 있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B죠. 둘 더하면 B 빼기 A가 되는 거죠. 그죠? 수직선상의 거리는 이렇게 된다. 얘를 이제 2차원으로 늘려볼게요. 좌표 평면. 자,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면, 자, x, y, 자, 그 다음에 x1, y1 여기 점 하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점은 x2, y2라고 할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이 자리를 A점이라고 여기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수직선 사이의 거리 두 개를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절대값 x2-x1이지. 그치? 이 거리나 이 거리나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절대값 y2-y1이죠. 요 거리나 여기는 똑같죠.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를 써버리면은, 자, AB의 거리는 루트의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AB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x2가 뭐고 y2가 뭐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쪽에서 빼서 제곱만 하면 돼. 어차피 또 제곱이니까 크기로서만 나오니까 엄청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세 꼭지점을 있는데 그것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외심좌표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삼각형의 외심은요. 세개 꼭지점 A가 1,7,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 C가 4,1. 이라고 하면 외심 좌표를 내가 P라고 얘기를 해볼게. 외심 P라고 하면 이거 A, B로 설정을 하고, 외심의 성질은 얘네 둘, 셋. 이 모두 같죠? 그러니까 PA랑 PB랑 PC랑 같다. 얘의 연립방정식을 적당히 세우면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거리를 세우면 어차피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제곱으로 연산해 주셔도 상관없거든요. 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럼 PA는 A-1 제곱 더하기 B-7의 제곱이죠. PB는 A 플러스 2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제곱이죠. PC는 A-1 제곱 더하기 A-4군요. B-1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하시고요. 연립방정식 하시면 되죠. 어차피 제곱수들은 다 사라지잖아. 요걸 2번으로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1번, 2번 연립방정식 하면 됩니다. 1번에서는요. A 플러스 3B가 7 나오고요. 연산하면 2번에서는 4B 플러스 2B가 3 나옵니다. 4A 플러스 2B요.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심좌표 P는 결국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B가 2분의 5 나오면서 완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파포스의 중선 정리 가볼게요. 맞죠? 파포스의 중선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중선이 뭐냐면요. 여기 삼각형 ABC가 있는데 중간에다 내리는 선이 중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촥 내렸는데 얘가 중간이야. 이게 중선입니다. 그래서 중간이니까 보통 M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중선 정리의 공식은 뭐냐면은 공식은 날개 여기랑 여기에 제곱한 값이 AB제곱 더하기 AC제곱한 값이 뭐라는 뜻같냐면은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한 거의 2배. 그러니까 BM제곱에다가 더하기 CM제곱 AM 제곱한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BM제곱이랑 CM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겠죠. 공식상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파포스 중선 정리 공식은 이거예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아, 우리 지금 평면좌표라는 단원을 처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평면좌표에서 지금 뭐 배웠어? 거리 재는 거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은 길이들이니까 거리 재기로 길이들을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증명할 때 내가 배운 걸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문제풀이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가볼게. 이번에서 증명하면서 아이디어를 몇 가지 가져갈 겁니다. 자, 일단은 내가 점과 점사의 길이를 하려면 그 공식은 뭘로 구성되어 있지? 좌표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점들이.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게 증명의 아이디어면서도 문제풀이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 도형을 좌표 평면으로 데려가. 좌표 평면으로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내가 좌표 평면에 적당히 데려갔어, 도형을. 그냥 마구잡이로 데리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왔다. ABC를. 그럼 보세요. A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지수를 놔야 될 거 아니야. A, P. B가 뭐 C, T. 그 다음에 C가 E, F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문자가 몇 개야, 지금? 6개지. 그 여러분들 6개 모르는 숫자가 있으면은 방정식 몇 개 있어야 돼요?
6개 있어야 되죠.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요. 맞아요. 맞아요. 은규야, 제발 앞으로 끝까지 이렇게 들어라. 수업 알겠지? 나 지금 은규 너무 좋거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쓰는 거야.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요. 자, 여기서 좌표변면 데려가긴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냐면은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증명의 핵심 아이디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미지수의 개수 줄이려고 내가 어떤 짓을 하냐면은 한 면을 한 모서리 이쪽을 내가 그냥 여기다 대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가 되냐면요. A좌표가 A, B 되고요. B좌표가 0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C, 0. C는 D, 0.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지. 맞냐?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미지수가 이제 몇 개 됐어? 이게 4개가 됐단 말이야. 맞습니까? 네. 근데 4개도 이제 좀 많다 이거지. 그럼 내가 얘가 중선을 어차피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중선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럼 나이스하게 조금 더 개수를 많이 줄이려면 여러분들 칸이 좁죠.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얘는 이쁘게 필기. 이건 네 개념에서 되는 거니까. 이 베이스가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꿈이 수학 선생님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했어. 나는 어떻게 가르치지? 근데 나는 원래 이렇게 필기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필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작성하는 개념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서 착안해서 나온 게 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써준 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고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문제풀이 보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 문제집을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을 때 내가 이 감춰준 개념을 잘 못 봐. 그랬을 때 그것도 추가적으로 그것도 적어놓고 너만의 개념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쓸 때 최대한 이쁘게 쓰세요. 최대한 이쁘게. 선생님이 컬러 똑같이 해. 선생님 뭐 기껏해야 써봤자 5색, 6색, 7색밖에 더 쓰냐? 기껏해야? 기껏해야 7개 색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색깔 똑같이 하세요. 샤프. 볼펜 빨리 꺼내. 최소한 이런 포인트 되는 거 써놔야 돼. 아이디어들 있잖아. 증명의 핵심 아이디어들. 알겠나? 네. 해놔. 경세. 그럼 미지수가 4개인데 이걸 더 줄이고 싶은 거야. 얘가 중선을 사용해서 여기가 원점이 곧 M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각형을 그리면 적당히 그릴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가 A. 그러면은 A, B.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는데 C가 C, 0이라면은 여기가 중점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C, 0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중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중선 정리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AB의 제곱이랑 AC 제곱 더한 거 하고 싶지. 지금부터 만들게. AB의 제곱. 얘는 결국엔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C제곱. 2AC군요.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AC의 제곱. 자, 얘는 자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면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냐? 그러면은 좌변에서 원하는 거는 일단 이거 2개 더하는 거잖아. 더해버리면 뭐 나오죠? 지금 2AC, 2AC 사라지죠? 그러면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증명해서 이번에는 요 AM제곱이랑 BM제곱을 더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M제곱 하면 얘는 원점까지니까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 다음에 BM제곱 하면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C제곱이죠. 그럼 이거 2개 합에 2배 하는 거잖아요. 일단 합부터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 두 배 하는 거잖아. 두 배 하면 얘가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증명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파퍼스 중선 정리는 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증명을 하세요.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냥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해. 중선 정리에서는. 근데 중선 정리가 주는 이 증명에서의 아이디어들 누구? 첫 번째, 좌표 평면으로 데려가. 네가 어떤 도형의 길이를 잴 때 지금 길이 재는 법 자로 재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려면은 일단 좌표 평면으로 데려가셔야 된다고. 배운 걸로 재려면. 두 번째, 미지수 개수를 줄여라. 최대한 내가 문제 풀기 쉽게끔 만들어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산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제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를 보시면은 지금 평행사 변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길이를 여기 4, 여기 5, 요 긴 대각선의 길이를 8이라고 했단 말이야. 아이고. 그랬을 때 AC 길이를 구해라. 요거 구하라는 주황색깔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평행사 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퍼스 중선 정리가 있는 거야. 여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얘는 이 8 나누기 2하면 이것도 반이니까 이게 4잖아요. 4의 제곱 더하기 이제 노란 색깔 여기 x라고 할까요? x제곱. 요거 하는 거의 2배인 거죠.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x가 뭐 나오냐면요. 2분의 3루트 2 나오는 거죠. 정답은 근데 AC는 2x잖아. 그러니까 3루트 2가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내분점과 외분점 가보도록 해볼게요. 내분점과 외분점. 이 베이스라는 교재는요, 심화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1, 2등급을 쓰는 교재야. 그냥 여러분들이랑 선행 교재는 베이스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심화 내용 빠지고 그래도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교재라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내분점, 외분점 같은 경우는 심화적으로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잘 듣고 잘 필기 하셔야 돼요. 필기 내용 꽤 많습니다. 이만큼 이거 많이 비워놨잖아. 필기 내용 꽤 많습니다. 문제풀이 아이디어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은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가보도록 해볼게요. 수직선상의 내분점과 외분점. 자, 착. 이 자리를 A점, B점이라고 할게요.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게, 자, 여기 M 대 N. 내분이 안내자거든? 안에서 분할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점을 X라고 할게. X라는 점을 찾아가는 것이 나의 목표야. 좌표는 얘는 x1, 0. 뭐 x1이라 할게 그냥. 수직선이니까 x2라고 할게요. 라지 x의 좌표를 그냥 x라고 해서 이 x를 찾으러 가볼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럼 우리 비례식으로 ax 대 bx는 m 대 n이지. 맞냐? 그럼 수직선상에서의 우리가 내분점 길이는 그럼 AX는 큰 거 작은 거 빼면 되니까 X 빼기 X1이 되는 거고요. BX는 X2 빼기 X가 되는 거죠. 얘는 M 대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내항이고 외항이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얘랑 얘. 외항부터 하면 NX-NX1. 외항하면은 MX2-M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X끼리 묶으면은 M 플러스 NX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얘는 MX2 플러스 NX1 되겠죠. 따라서 X는 뭐가 되냐면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요것은 공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죠. 암기. 야, 근데 읽기도 잘 하셔야 돼. 읽기.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냐면 봐봐. 읽을 때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 이렇게 읽어야 돼요. 뒤에서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읽어야 돼요. 아니면은 x2에서 x1 방향으로 n 대 m 이렇게 읽으시던가. 갔다 오면서 읽어야 돼 무조건. 알겠어? 읽기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분점을 공식을 암기를 할 거 아니야.
암기를 이제 실전에서 활용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해요. 보세요. m 대 내분이라며. 그러면은 m 플러스 n을 그냥 써놔. m 플러스 n, 위에도 m 플러스 n을 써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반대로 가까이 있는 애 말고 멀리 있는 애. 얘랑 짝 지어주고 얘랑 짝 지어주는 거야. 여기다가 x2 쓰고 여기다 x1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것만 조금 인지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가십니다. 여기까지가 베이스 라이트는 여기까지 배운다고. 근데 베이스는 이제 어떻게 배우냐? 여러분들 이제 베이스 라이트로 선행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베이스는 여기서 어떻게 배우냐면은 한 번 더 심화로 나아가서 자 보세요. 이 x가 요렇게 항 따로 쓸 거거든요. 두 개 따라 쓰면은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nx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냐? 따로 쓰면. 그러면은 얘네들 특징은 이 개수들 보시면 이거랑 합하면 얼마죠? 항상 1이죠. 항상 1이죠. 그쵸? 내분점의 특징입니다. 항상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은 얘를 t라고 치환할까? 합이 1이니까 얘는 저절로 1-t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tx1 더하기 1-tx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 맞냐? 그 다음에 t의 범위도 있다? 자, 얘는 둘이 더했으니까 분모가 더 크지? 무조건 1보다 작아요.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런 관계식을 가진다? 그럼 x는 내분점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목도 안 썼대? 1번 내분점이었어요. 자, 두 번째 외분점. 자,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바깥에서 분할하는 거거든. 사실 우리는 바깥에서 분할이 좀 익숙하진 않죠. 자, A, B가 있었어. 바깥에서 분할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 M 대 N 이렇게 분할하는 거야. 여기가 M, 여기가 N. 그럼 여기가 분할점 X가 되는 거죠. 이거는 M보다 N이 클 때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A 쪽이 가깝게 분할할 수 있어. M 대 M이 작은 거야. 이만큼이 N. 여기가 X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제 M보다 N이 더 큰 상태라 보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연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X에 대해서 분석을 좀 들어가 볼게요. 얘도 역시 AX 대 BX의 비율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M 대 N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M 대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X는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이게 X1, X2, X니까 X 빼기 X1 BX는 X 빼기 X2 얘는 M 대 N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것도 내항이고 외항이고 팔 수 있잖아. 그럼 하게 되면 결국엔 X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X가 M-N분의 MX2-NX1 이렇게 된다고. 얘는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내분점과의 차이예요. 공식 쓸 때도 M 빼기는 M 빼기는 써놓고 X2, X1 써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도 공식이니까 암기 하시고요. 그 다음 심화 한번 가봅시다. 자, X는 아까처럼 얘를 두 개로 쪼갤 거거든. 그러면은 M-N분의 MX2 마이너스 M-N분의 NX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이 음수까지 합하면 합이 1이에요. 얘는 합이 1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내가 t로 치환을 하면은 적당히 쓸 수 있단 말이야. 얘를 치환해볼게, 이렇게. 그러면은 x는 tx1
더하기 1-t x2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아까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봐봐 예은아. 봐봐. 아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범위가 t의 범위가 좀 달라요. 자, t가 지금 음수 같죠? 근데 보세요. 음수일 때도 있고 양수일 때도 있는 거야. m이 n보다 커. 지금 요거 파란 색깔. 파란 색깔처럼 m이 n보다 커. 그러면 봐봐. 이거 양수죠? 위에 양수죠? 음수죠? t는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그냥 만약에 m보다 n이 더 커. 예은아. n이 더 크다고. 그거 들어. 이거. 얘가 더 커. 그럼 얘가 양수가 되거든? 다시 얘가 음수가 되거든? 음수가 된 다음에 절대값도 봐봐. 차가 커?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커? 그대로 있는 게 크거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까지 붙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음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다시 양수가 되는데 1보다 큰 양수가 되어버리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범위가 t가 0보다 작거나 t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예은이 뭘 알아?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잘 들으셔야, 지금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얘네들을 지금 써놓은 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출제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출제되냐.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관심사로 봐셔야 되는 게 내분점도 증명 과정에서 관계식이 비례식이죠. 외분점도 비례식이죠. 맞습니까? 근데 같은 모양이 다른 모양이야. 같은 모양이지. 그러면은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숫자로 그냥 할게. A, B는 E, B, C라는 관계식이 있다.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 얘는 비례식을 숨겨놓은 거라고. 어떻게 비례식을 숨겨놓은 거냐면은 A, B 대 B, C는 2대 1이라는 비례식을 숨겨놓은 거야. 그러면은 이 비례식을 내가 풀어야 돼. 이 비례식은 내분점을 뜻하는 거야, 외분점을 뜻하는 거야. 무조건 둘 다 뜻하는 거예요. 둘 다 뜻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어떤 커트라는 범위를 주면은 그걸 하면 되는 거야. 알겠나, 예연아? 너 한 번 더 부르기만 해봐. 너 10시에 가는 거.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여기서 할 때 내분점 뭐였죠? X가 내분점이었지? A, B 한 번씩 나오고 X가 두 번 나왔죠. 읽을 때 A, B, M, N이잖아. A에서 B 방향으로 M, N이죠. 얘도 마찬가지야. 두 번 나온 애가 외분점이죠. A에서 B 방향으로 M 대 N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두 번 나온 애가 누구야? B. 얘가 주인공이야. 그럼 B는 이렇게 가는 거야. B는. 알겠어? B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A와 C의 2대 1 내분점. 야, 여기 나오냐? 안 나와요. 좀 있으면 안 나와요. 좀 있으면 안 나와? 또는 외분점이 되는 거야. 풀어서 커트 범위에서 커트 시키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B는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 나온 애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번에 아까 심화 내용 있잖아요. 심화. 이것도 심화였잖아요. 걔네들은 결론적으로 공통된 형상을 띠고 있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하지만 T의 범위가 다르잖아. 맞냐? 그걸 한 번 더 쓰면 심화 내용 한 번만 정리하면 X가 tx1 더하기 1-tx2 라고 했을 때 이렇게만 두면은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어딜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 되냐면은 x1과 x2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나? 그 다음에 t가 여기서 t가 0과 1 사이야. 그럼 내분점이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t가 0이야? 그럼 x2만 남지. t가 0인 거 여기. 그럼 t가 1인 거. 1이면은 이게 없어지면서 이거만 남죠.
그럼 나머지는 t가 1보다 클 때, 여기가 t가 1보다 클 때 외분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t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경계점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메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메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외분점은 B는 다시 X는 외분점이죠. 근데 주어를 바꾸면 좀 달라져요. X는 A와 B의 외분점이지만 몇 대 몇을 써야겠다. M 대 N 외분점이죠. 외분점. 맞나? 주어를 B로 바꿔봐. B는 이렇게 바꾸면은 A와 X의 어떻게 바뀌어요? 이만큼은 얼마큼 되는 거야? M 빼기 N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M-N 대 N 내분점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두 개 풀어보세요. 문제. 예제에서 첫 번째 거 정답은 뭐예요, 동현이? P는 내분점 하면 2죠, 2? 내분점 그냥 공식 쓰면 되죠. 1 플러스 2, 1 플러스 2 써놓고 마이너스 4가 뒤에 게 앞에 게 가고 앞에 게 뒤로 오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두 번째 거 중점. 중점은 어차피 1대1 내분점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중점 공식은 그냥 그래서 1대1 내분점 하면 1 플러스 1에 1x2 더하기 1x1은 아닐 거 아니야. 중점은 그냥 2분의 x1 더하기 x2로 계산하시면 돼요. 편하게. 알겠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외분점. 맞냐? 아니구나. m이구나. 잘못 봤다. m이 2분의 1. 세 번째 q는 외분점 공식 하면 되죠. 마이너스 22.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 할게요. 아까 내분점, 외분점을 수직선상에서 했었죠. 이번에는 얘네들 또 2차원으로 확장을 할 거야. 좌표 평면 쪽으로 확장을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평면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각각의 x는 x끼리 어차피 내분, y는 y끼리 외분, 내분, 외분 다 똑같거든요. 각각이 독립적이야. 왜냐면 보시면 여기가 x1, y1이라고 하고 x2, y2라고 하고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있었다고 해봐. 이 자리를 m 대 n 내분하는데 얘를 내리면은요 이게 비례 때문에 여기랑 여기 비율도 m 대 n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이쪽으로 내리면은 어차피 이거는 이거의 비율도 m 대 n.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독립적으로 공식을 각각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식이 내분점을 얘기를 하면은 m 플러스 n, m 플러스에서 또 내각으로 들어가시고 독립적으로 또 y도 m 플러스 n, m 플러스에서 독립적으로 여기 y1, y2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중점 공식은 1대1 내분점이죠? 그러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필기 여기다가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m대 내분점, 외분점 공식 필기하시고 밑에 예제 풀어보세요. 예제는요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걔네들의 점 뒤에 좌표를 구해라. 이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그쵸? A가 2,6, B가 0,0, C가 5,3, D가 A, B. 얘들은 각각 2등분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점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중점이 얘 A랑 C로 구하시면은 2분의 7, 2분의 9.
그 나머지 계산하면 얘네들이 되면 되는데 0,0이니까 각각 2분의 3, 2분, 얘네들이 7, 9가 되겠네. 7, 9, 그죠? 7, 9가 되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둘이 뒤에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7,9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비례관계를 사용한 내분점, 외분점 찾기. 자, 얘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공식에서 조금 더 벗어난 유연한 사고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예제를 통해서 예제를 보시면은 A가 0,1이고요. B가 7,5.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B의 길이의 2배가 BC의 길이랑 같게끔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실제 된다 그랬죠? 그럼 C를 잡을 때 C좌표를 구해라.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비례식으로 AB 대 BC는 1대 2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있는 B가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 B는 A와 C의 1대2 내분점과 외분점 2번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내분점을 풀어볼게. 내분점. 자, 그러면 얘는요, 보세요. 내분점 공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비례관계로 해서 만들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A가 0, 여기 있고 B가 7, 여기 있었어. 얘를 1대2 내분한다. 1대2. 그러면 나는 B좌표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맞죠? 점 C의 좌표를 잠깐만. A와 C의 1대2 내분점이잖아. 아하, 여기가 B잖아요. 그죠? B가 주인공이라 그랬는데 7, 여기가 C네요. 그러면은 C가 모르니까 그냥 뭐 A, B 좀 몰라 그냥 이렇게 놔도 돼. 모르면 그냥 넣어도 되죠. 근데 보세요. X는 X길, Y는 Y길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러면 0하고 7 여기서 가는데 몇 칸 갔죠? 7칸 갔죠. 그게 비율로 뭐야? 1인 거야. 그러면은 7에서 여기까지 가는 비율 얼마 타야 돼? 2 타야 돼. 그 플러스 14만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 그 다음에 이번에도 1하고 5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큼 가야 되냐면은 4야. 근데 이 4가 여기 비율상 1이라고. 그럼 2는 여기서 갈 때 얼마만큼 가면 되냐면 플러스 8만큼 가면 되는 거죠. 13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외분점도 한번 해볼게요. 2번 풀어야 되니까 1대2 외분점이다. B가. 그러면은 자, 좀 길게 해놓고서 A가 있고요. 1대2 외분점에 A 쪽으로 먼저 빠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데가 B로 가셔야 돼. 가까운 데가. 그 다음에 1대2니까 2가 가기 조금 그렇다잉. 여기가 2니까 C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0,1이고 여기가 7,5고 여기가 모르잖아. 얘는 지금 1대2 외분점이지만 지금 그림상으로는 1대2 외분점이지만 다시 내분으로 풀려 상관없죠. 얘랑 어차피 결국 똑같은 거지. 그럼 중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7하고 0하고 중점이가 마이너스 7. 중점에서 1 나와야 되니까 중점에서 나누기 2에서 1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풀려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비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1대1이니까 7만큼 빠졌죠? 여기서까지 갔는데 7 들었죠? 마이너스 7. 여기도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비례가 문제 풀 때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비례는요, 지수로그 함수 할 때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겁니다. 공수 원투는 여러분들 수능 시험 범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간접 출제범위잖아요. 그죠? 직접 출제하는 거는 이제 대수부터인데 그들을 밑바탕하는 게 공수 원투야. 그래서 공수 원투를 똑바로 못하면은 그들도 못할 수 있다. 그들의 원하는 공수 원투의 감각들 지금 할 때 철저하게 키워 놓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외심, 내심, 수심 가보도록 할게요. 숙제는 항상 나간 데까지 마플 시너시로 낼 거거든.
매번 뭐 체크해주긴 할 건데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많이 나간 것도 없을 거고. 테스트 선생님이 알아서 잘 낼게요. 아니야. 마플도 공부하고 다른 것도 공부하게 다른 책에서 내줄 거야. 다른 것이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여러분은 책 여러 권 풀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자, 외심 볼게요. 자, 외심.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심의 특징은요. 외심은 여기 길이가 다 똑같죠. 여기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등변, 각각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내리면 수직이등분을 해. 수직이등분. 그치? 또 내리면 수직이등분. 또 내리면 수직이등분을 합니다. 그쵸? 수직이등분을 한다. 요게 특징입니다. 그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잖아. 근데 얘를 조금 더 심화해서 보면 여러분들 옆으로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그림에 이 가운데 모양이 빠지는 거야. 빨간색 모양이 빠지는 거야. 그러면은 자,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현이라 부를 거예요. 현. 그쵸? 현이죠. 현의 자, 이 선은 무슨 선이냐면 수직 이등분선이야. 또 꼭지점을 공유하는 현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 또 꼭지점을 공유하는 현의 수직 이등분선. 얘들 결국에는 어딜 지날 수밖에 없어요?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을 거죠? 그죠? 그래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얘가 외심이다. 근데 물론 좀 더 엄밀한 걸 앞으로 써야 되는데요. 꼭지점을 공유를 다 해야 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으니까 뭐 외심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런 말도 괜찮네요.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도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내심. 얘는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이 있고요. 원부터 그리는 게 더 깔끔해. 삼각형 그냥 그리면 되니까. 삼각형 그리고 안 했다 원 그리면 좀 삐져나갈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자, 그럼 내심으로부터는 특징이 뭐냐면요. 각각이 접하기 때문에 내리면 수선에 발휘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각을 2등분 하죠. 이렇게 2등분, 여기 2등분, 여기 2등분. 이런 식으로 각을 2등분 하죠. 각의 2등분 선들이 있죠. 맞나요? 그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 삼각형을 합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죠. 합동 삼각형이 3세트가 나오게 되는 거지. 맞냐?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내심이 사용되는 어떠한 도형을 볼 거야. 자, 얘는 카이트. 연 모양인데 원이 있고요. 이렇게 접선 2개. 내심의 일부죠, 여기가. 그쵸? 그럼 그들의 특성이 사용되는 거야. 내심으로부터 수선의 발, 내심으로부터 수선의 발.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각의 이등분선. 같은 각.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역시 합동 형태죠. 그럼 얘네들이 식세우기가 가능한 게, 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넓이 나오지. 나누기 2하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차피 이것도 수직이란 말이야. 그럼 노란색 곱하기 파란색 하면은 또 등식 하나 만들 수 있지. 넓이 같다. 삼각형 넓이 같다의 공식을 세울 수 있죠. 삼각형 넓이 같다.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결과로 보면 다 쉬운데 이렇게 과정 속에서 가는 게 더 어려운 거거든. 과정 속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삼각형이 있으면요. 삼각형에 가계이등분선 촥, 또 가계이등분선 촥 두 개면 돼요. 그거의 교점이다. 그것이 외심이다. 내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가계이등분선 하면 그것도 알아야 되죠.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이거 대 이거는 A, B를 할까? 여기 MN이라 할까? A 대 B는 M 대, 이것도 추가적으로 같이 알아놓으셔야 될 거죠. 내심 나올 때. 그쵸? 여기까지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수심. 자, 수심은 여러분 교육과정은 왠데 형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심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 수심은 뭐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 그러면 이들의 수선의 발들의 교점 있지? 여기가 수심이 된다. 정의는 이래. 오케이? 그럼 이 도형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여기 삼각형이 있어. 여기서 수선의 발, 여기서 수선의 발이 있어. 그럼 여기 어떤 도형이 숨어 있냐면은 착, 샤. 원주각, 원의 원주각이 이게 지름 파이에 대해서 180도에서 90도씩이잖아요. 반원이 숨어 있다.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와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요게 나와요. 알겠죠? 그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름이 되는 거죠. 원의 지름.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무게중심 가볼게요. 시험 끝나도 잘 듣네. 수업 열심히 잘 듣네. 아주 끝나서 더 잘 듣나? 체력이 다시 올라와서 잘 듣나? 그래요. 항상 열심히 해야 돼요. 3학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엄마 나 시험 끝나서 오늘 놀아야 돼. 너 수능 끝났어?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만 편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즐기려면 이번 주에 즐기세요. 근데 숙제 안 하고 즐기기만 해봐. 첫 주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숙제 꼭 하시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첫 주는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첫 주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자, 무게중심 가보도록 해볼까요? 무게중심은 첫 번째 정의부터 가보도록 해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무게중심으로 정의를 하냐? 자, 삼각형의 세 중선. 중선이 뭐지? 중점에 내리는 선. 그치? 그 중선 언제 나와요? 파포스의 중선 정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파포스의 중선 정리랑 통합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이런 걸 필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은 걸 필기 하셔야 돼요. 필기 굉장히 느린데? 언제 다 하고 언제 다음 거 할 거야? 응? 그래서 이 점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는 됐고요.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두 번째, 삼각형의 세 중선을 무게중심에서 만나고 각각의 중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대1로 내분한다.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좌표평면으로 데려가서 보시면요. 중선을 만들 거예요. 중선. 그럼 2대1로 내분한 다음에 다른 모두 여기를 무게중심이라 부르는데 무게중심 보통 G라고 쓰죠. 여기는 2대1로 내분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무게중심을 2대1로 내분한다를 사용을 해서 공식을 만들어 보면, 그래서 좌표평면 데려온 거거든. 여기가 x1, y1, 여기 B좌표라고 하고 x2, y2, 여기 C라고 하고 x3, y3 라고 할게요. 그럼 얘들아, 일단은
요 자리는 중점이잖아. B랑 C의 중점. 그럼 금방 구할 수 있단 말이야. 2분의 x2 더하기 x3, 컴마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니? 그 다음에 G좌표는 A와 M의 2대1 내분점이지. 맞냐? G는 A와 M의 2대1 내분점이니까 G좌표는 2대1 내분점이다 해서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써놓고 컴마 또 2에 플러스 1에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놓고요. 자, X는 X끼리 독립적으로 그럼 거꾸로 들어가는 거니까 2랑 여기 M좌표가 쌍으로 2분의 X1, X2 더하기 X3 그 다음 1이랑 만나는 건 X1 그 다음 얘는 2분의 Y2 더하기 Y3 1이랑 만나는 거는 Y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무게중심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외우기 되게 쉽죠? 또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게중심의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로는 각 꼭지점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은 무게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삼각형 안에 자, 좌표를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삼각형 안에 돌아다니는 점 P가 있어. 자, 그럼 동점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x, y라고 줄 거야. 그럼 그들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그럼 제곱의 합은 P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럼 각각 제곱을 하면은 x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 더하기 z래 x 빼기 x1? y 빼기 y1? 이거 말고 다시 x끼리 잠깐 멍 때렸어요. x2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x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x끼리만 먼저 계산하면. 근데 y끼리는 계산하지 않을 거야. 여기 생략할 거야. 왜 생략할 거냐면은 앞에 나오는 거랑 뒤에 y끼리 계산해서 나오는 건 형태적으로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생략이 아니라 구조적인 동질성에 의한 생략할 거예요. 이거에 의한 생략. 알겠나? 구조적 동질성에 의한 생략. 그러면은 얘들아, 얘는 이차함수잖아? 얘는 그럼 3x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x1, x2, x3, x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어차피 최소값이 될 때를 물어봤잖아. 최소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럼 뒤에는 이하 생략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필요 없는 거니까 생략한 거고 얘는 또 구조적인 동질성에 의해서 생략한 거고. 그럼 이거 최소가 될 때 3분의 이거죠? 맞습니까? 그럼 최소가 될 때 x는 뭐예요? 3분의 x1 더하기 x2, x3 이차 함수 최대 최소하면 되니까. 그 다음 구조적 동질성에 의해서 y는 저절로 3분의 y1, y2, y3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요렇게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국엔 이거 외우면 되겠네? 문제집에 하나 정도 있을 거야. 삼각형 안의 점에서 각각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은 어디라고?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문제가 내신에 나올까요? 쉽지 않죠. 너무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얘는 이런 구조적 동질성에 생략하는 그런 기법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증명 과정 속에서 배우시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세 중선에 의해서 나눠진 6개의 작은 삼각형의 면적은 모두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고요. 세 중선에 의해서 나누어진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이유를 좀 대볼까? 자, 여러분들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내가 갈랐다.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S2라고 그럴게. 밑변의 길이의 비를 M 대 N이라고 할게요. 근데 얘네들은 높이가 어때? 여기서 또 재버리면 여기부터 높이가 동일하지. 맞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높이의 비가 되겠지. 그러니 이렇게 되겠죠. 이걸 쓰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위에 보시면요, 요 삼각형이랑 요거랑 봐볼게. 이렇게 두 개. 그럼 얘네 둘은 이렇게 2대 1이잖아. 높이 똑같지? 그럼 2대 1이네. 됐나? 2대 1의 넓이 비가, 그 다음 요 안에 거 보세요. 얘네 중선이니까 얘네들 똑같으니까 또 1대 1이죠. 그럼 1, 1이야. 근데 이게 넓이가 이거 2배였잖아. 그럼 1, 1,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넓이가 다 똑같아지는 거야, 결국엔. 알겠습니까? 네. 자, 5번째. 같은 비율로 등분한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처음 삼각형과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얘의 무게중심이 여기라고 해봐. 얘네들을 다 M 대 N 내분할 거야. M 대 N. 여기, 또 여기서 M 대 N. 여기, 또 여기서 M 대 N. 그럼 이렇게 삼각형. 얘의 무게중심도 동일하게 여기다라는 얘기죠. 쉽게 생각해봐요. 무게중심이 내가 여기다 빨간색에다 손 딱 올리고 있으면은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삼각형이. 거기서 같은 비율로 날개들을 떼내. 그래도 그 삼각형이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증명하면 돼요? 여기 좌표들을 x1, x2, x3만 보면 돼요. 내분점 구했죠? 내분점 구해서 3분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M 대 내분점 봐봐. 어차피 분모는 다 M 플러스 N이란 말이야. 분모는 싹 다 M 플러스 N이지. 분모는 싹 다 통분된단 말이야. 얘네들이 3분의 할 거란 말이야. 왜 그럼 3 붙은단 말이지? 그 다음에 할 때 M이랑 X2 만나고 N이랑 X1 만나죠. M이랑 X3, N이랑 X2 만나죠. 다시 M이랑 X1, N이랑 X3 만나죠. 한 번씩 다 만나요. 그러니까 결국엔 M 플러스 N에 하나씩 다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얘네들 약분이 되면서 무게중심의 공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쪽 넘어가 볼까요? 인규 필기 조금씩 더 빨리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자, 중학교 도형 복습. 여러분들 뭐 근데 중학교 때 잘했어가지고 뭐 중학교 도형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하시는데. 자, 1번. 두 삼각형의 높이가 같을 때 방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둘이. 여기가 S1, S2. 그 다음에 길이가 여기가 뭐 MN이다. 그러면 S1 대 S2는 길이비, 밑변의 길이비인 M 대 N이랑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례. 자, 비례는 평행선을 그을게요. 평행선. 이렇게. 자, 평행선을 그으면은 여러분들아, 요거 대 요거는 여기 대 여기고, 여기 대 여기죠. 그쵸?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할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평행선이 있으면은 만약 여러분들 이거 대 이거 하면 이거 대 이거밖에 비율이 같은 게 없어. 이 전체까지 가야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쵸? 그럼 결국에 전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전체 대 이거는 전체 대 이거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죠? 네 번째, 세 번째인가? 원주각. 자, 원주각은 샥 중심. 자, 여기가 2세타면은 얘는 세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동일한 중심각에 비례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심각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여기랑 크기 다 똑같죠.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이야. 그럼 원주각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90도가 되는 거죠. 90도. 그쵸? 180도의 반이니까. 됐죠? 네 번째. 자,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자, 아까도 뭐 각의 이등분선 적어줬는데요. 여기 이등분 되면요. 이 자리 길이가 A, B고 여기가 뭐 예를 들면 CD다. 라고 하면은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습이니까.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까요? 자, 얘는 지금 예제가 아이고 이쪽이 긴데 그지? A가 1,5, B가 마이너스 2,1, 그 다음 C가 7,3 이렇게 되어 있네. 그 다음에 A의 각의 이등분선이 여기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주어졌죠. 얘가 BC와 만나는 P라고 하자. P 좌표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맞냐? 그러면 일단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거 대 이거가 여기에 내분점이 되는 거잖아. P가. 맞아? 그 점과 점 사이 길이랑 각각 뭐야? 여기가 5 나오고 여기가 10 나오죠? 그럼 1대2 내분점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네들 내분점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랑 비율로 보셔도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칸 가죠? 9칸 가죠? 1칸만 가면 되니까 1칸당 3이지. 그러니까 1,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비례로 풀어도 상관없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 몇 칸 가죠? 2칸 가죠? 2칸 가는데 우린 여기서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4칸 가죠? 마이너스 4칸? 마이너스 4칸을 가니까 그 중에 1로부터 시작해서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4칸 중에 얼마만큼 가야 되냐면 3분의 1만큼 가죠. 1대2니까 비율로 보면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맞은 사람? 다 맞았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베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푸시느냐고 시험 끝났는데 와서 공부 안 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하지만 남은 시간은 마플을 조금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베이스는 여기까지 한다고, 베이스까지. 수고하셨습니다.